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거 세금 안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네요. 이 증여를 해서 매도를 해버리면은 이야 이거 되겠는데. 자, 굿모닝 화렌달라입니다. 요즘에 핫 이슈죠. 예,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금융과세를 하겠다. 일반 개인들한테도 이제 과세를 전체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 2023년부터 이제 시행을 할 거라고 지금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원래 원천징수를 해서 월 단위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다가 지금 어때요? 조금 바뀌었죠. 자, 앞전까지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를 않았습니다. 거래세만 내면 됐었죠. 뭐 가령 뭐 4천만원 1억 투자로 만약 4천을 벌었다. 4천만원을 벌면은 35만원 정도만 내면 됐었는데 이제는 421만원 정도로 확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과세를 하고 있을까? 네, 하고 있습니다. 22%, 미국은 22%를 하고 있고요. 뭐 일본도 20% 이상. 전체적으로 주식 그 다음에 금융 관련해서는 전부 다 20%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독일, 미국, 일본 뭐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거래세는 없습니다. 자, 지금 현행에는 주식 이제 소액주주들은 상장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었고요. 대주주만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했었습니다. 그치, 이제 우리도 이 과세를 하니까 이제 좀 힘들죠. 물론 우리는 금액이 작고 항상 읽고 뭐 맨날 뺏기지만 이제 돈 낸다고 하니까 좀 겁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22년도에 지금 2020년이죠. 22년도부터 신설을 해서 배당 상품이라든지 파생 상품, 그 다음에 채권,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전체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이 과세를 2023년도에 내는지 아니면 2023년도부터 2023년도 수익분, 뭐 손해분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2024년도에 과세를 한다는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은 2022년도에 수익이 난 것들을 2023년도에 과세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앞전 얘기가 좀 틀리죠. 앞전에는 월 원천징수 하겠다는 것은 2023년부터 과세를 한다는 것이고 지금 얘기는 22년부터 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2022년부터 과세가 되지는 않겠죠. 2023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양도소득에 대한 어떤 뭐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라오는 거 보면은 조금 전체적으로 다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소액주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득세는 과연 얼마나 나올까?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 계산도 해봐야 되겠고 얼마에 얼마를 내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으면은 하고 있다가 멍 때리다 뒤통수 당하는 거죠.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소득세, 양도소득세, 우리가 지금 겪어야 될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3억 원 이하는 20%, 그 다음에 3억 원이 초과했을 때는 25%입니다. 그러면은 3억 원까지 만약에 내가 수익이 3억 원이다. 1억을 투자해서 3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3억 원까지 20%를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이거 뭐 비과세 되는 부분 빼고요. 그냥 326 6천만 원의 수익이 날아가는 거죠. 20%의 세금을 내니까. 그러면은 5억을 벌었다. 5억에 대해서 25%를 다 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 지금 보면은 좀 잘못 분석을 해서 올리는데 3억 원까지는 25%를 물고 3억 이상부터 3억 1원부터 5억까지, 그러니까 5억을 벌였다 치면은 3억까지는 20%의 세금을 물었죠. 그 다음에 3억 원 이상부터 4, 5, 2억 원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면 되니? 자, 2천만 원까지는 우리는 일반 개인 소액 주주들은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그러니까 2천만 원 1년 동안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으면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게 월로 알았거든요. 월로 알아서 오 괜찮네 라고 했는데 지금 그 제가 앞에 동영상 보시면은 15편 키움 캐치하라에서 15편 보면은 잘못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월이 아니고 연입니다. 연으로 하니까 욕 나오네요. 자, 2천만원까지는 일단은 1년에 수익이 되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2천만원 이상 되는 부분만 수익을 낸다. 세금을 낸다. 그러면은 2천만원 이상 3억원까지는 20%의 세금을 내고 25%의 이제 3억원 이상 되는 건 25%의 세금을 낸다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자, 3억원 이하는 20%의 세금을 내고 3억원 이상은 25%의 세금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천만원 미만이면은 세금이 제로다. 자,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이런 소득 합산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 되어도 뭐 소득을 이제 수익을 내어도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 상품에 대한 소득 합산에 대한 부분은 250만원 부분까지만 초과되는 부분만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과세가 250만원이 안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250만원이 넘어가면은 상장 주식수하고 다르게 합산을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천만원 이상 되는 부분만 세금을 내면 된다. 해외 주식, 비상장, 채권, 파생 상품 이런 부분들은 250만원까지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250만 1원부터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똑같습니다.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 똑같이 부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과세 부분이죠. 비과세가 250만원까지, 요거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세금 낸다니까 좀 짜증나죠. 왜냐면은 우리가 캐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 1,000만원으로 하루에 40만원 정도 제가 지금 실소득이 올라오죠. 올라오면은 하루에 40이면은 만약에 한 달로 따질 때 20을 따집시다.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2천만원까지 며칠입니까? 8, 3, 24. 3일만 하면은 400만원 오버되기 때문에 400만원이 오버되는 부분까지 세금을 내야 되죠. 2천만원까지 비과세니까. 400만원 20%면 얼마입니까? 428, 80만원. 320만원이 저한테 수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80만원이 날아가는 거죠. 원천 소득이 된다라면.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 한 발 물러서서 분기별 3개월이나 또 반기 6개월까지 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또는 1년을 하겠다. 지금 말을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바꾸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지나봐야 알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에게 손해가 되냐? 우리는 개미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으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서 또 그 수익에 또 수익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리에 대한 수익들을 확실하게 줄여버리죠. 이 사람들이. 이 세금 부분 때문에 1년 만에 낸다라고 하면 1년 동안 그 수익을 불리는데 이득이 되지만 그 수익을 미리 납부해 버린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누적 복리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삼성전자 1억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1억 3천만원 벌었죠. 수익이 3천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상장 주식 수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는 세금 내지 않았죠. 그래서 3천만원을 수익을 벌었으니까 1,000만원에 대한 20%, 3억 미만이니까 20%죠. 200만원 세금을 내야 되죠. 자, 그러면 테슬라 해외 주식을 샀다. 1억을 샀는데 2억 2천이다. 지금 우리 애께 2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4천만원 훨씬 넘었어요. 거의 5천만원 다 됐죠. 150% 정도 됐는데 420불, 430불 정도에 샀습니다. 그 지금 1100불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120% 정도 올랐는데, 자, 이런 수익이 났을 때 양도 차익 수익. 자, 1억에 샀는데 1억 2천에 팔렸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 수익이죠. 수익. 1억 원치 샀는데 2억 2천이 됐으니까 1억 2천은 수익이잖아요. 그죠? 자, 1억 2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해외 주식,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은 250만 원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그 전에는 과세를 안 한다. 그죠? 그러면은 250만 원 빼는 겁니다. 1억 2천에 대해서. 그러면 1억 1,750만 원에 대해서 3억 원 미만이니까 세금 3억 원 미만이니까 세금 20% 2,350만 원을 내야 된다. 합치면은 2,550만 원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쉽죠? 네.
세금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이 분류과세가 돼서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을 벌은 거에 대해서 이 세금으로 완전히 끝나고 내가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이 있을 때 이것도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금융소득. 이해가시죠? 여기서 금융소득 합산해가지고 또 종합세명이 뭐 때려주게 되겠죠. 이 기재부를. 네.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손실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10년, 20년 동안 주식을 하시면서 이제 원금 한번 회복해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세금이 나오니까 머리가 띵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앞에 거 다 물려줄 거냐? 아니잖아요. 이제 법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꿈꿀 수 없고, 다만 앞으로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이제 보존을 해줄 것이냐 라는 겁니다. 자, 과연 2023년부터 우리가 과세를 하는데 만약에 손실이 났다, 1억 원의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은 1억 원 손실 부분 어떻게 해줄래? 그러면은 2024년도부터 2025년, 2026년 3년간 유예를 해줄게. 그 수익이 이익이 난 부분에서 손실이 난 부분을 차감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 5년, 6년, 3년 동안 만약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이 유예를 해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3억 원 미만, 그죠? 3억 원 미만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20%의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어떻게? 1억 2천만 원에서 1억 죄송합니다. 유예를 안 해준다면 1억 2천만 원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2천만 원까지는 지금 소득에 대해서 수익을 안 내도 된댔죠. 그러면 1억 2천만 원에서 1억을 벌었잖아요. 1억을 벌게 되죠. 2천만 원은 그냥 소득을 비과세라 했잖아요. 그러면 1억만 우리가 세금 내면 되잖아요. 20%. 그럼 20% 돼서 얼마입니까? 2천만 원. 그 원천 징수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8천만 원을 내가 수익으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불합리하죠. 그럼 1억 원 1억은 어떻게 할래? 그래서 3년간 유예를 해서 얘가 1억 원 손실 받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 버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1억 2천만 원 빼기 1억 원. 그러면 2천만 원이 남죠. 2천만 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돼. 2천만 원까지는 편안하게 수익 벌어 라고 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증권거래세 인하 0.25%, 0.23%, 0.15%. 물론 이건 작게 보이죠. 근데 이거는 한 건입니다. 주식 매매 한 건당 0.25%이기 때문에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 1,000만 원 가지고 0.25% 내고 또 수익을 내고 또 1,000만 원만 돌린다 했을 때 1,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1,000만 원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1,000만 원 가지고 수익을 벌고 또 1,000만 원을 또 굴리면 0.25% 또 내야 되죠. 복리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복리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10번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가지고 10번 하게 되면 2.5%를 내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인하해 주겠다. 물론 이게 작게 보이지만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세라는 것은. 그래서 이 거래세를 아예 없애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금에서 농특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소득세, 농특세, 뭐뭐세 많잖아요. 그러면 정부 산하 기관의 기관들끼리의 어떤 합의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건드리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내리고 있구나, 거래세가 0.25%라는 것이 작지가 않구나라고 느껴야 됩니다. 100번 하면 얼마예요? 25%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스캘핑 하면 어마어마하게 거래하잖아요. 샀다 팔았다 한 번이죠. 그럼 0.25 내야 돼요. 1,000만 원 거 샀다 팔았다 0.25 얼마예요? 25만 원. 그죠? 두 번째 팔았다. 25,000원이죠. 두 번째 팔았다. 5만 원. 또 팔았다. 네 번 팔았다. 10만 원. 그죠? 1,000만 원 가지고 10만 원이면 벌써 몇 프로입니까? 1%입니다. 벌써. 0.25가 4번이면 1%가 되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이 1%면 10만 원이란 뜻입니다. 그 10만 원이 10번이 이루어지면 100만 원이죠. 그럼 10%예요. 10%. 이 거래세라는 게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못 내리는 이유는 아마 이렇지 않을까, 농특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세다 증세가 아니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기재부나 이 정부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뭐냐, 570만의 주식인이 있다. 그 중에 5% 30만 명만 과세를 강화하고 나머지
540만 명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줄게, 서민들을 부담을 줄여줄게 라는 겁니다. 주식 부자의 가세는 강화하고 우리 일반 개미들은 부담을 덜겠다. 근데 저는 부담이 덜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뭐 중장기 뭐 주식도 있을 것이고 많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2023년도에 주식을 다 팔아서 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런 정보를 올려놓은 데가 몇 군데 있던데 그게 아니고 2023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은 2023년도에 나오는 그 금액, 수익이 난 금액, 그 자체 금액이 원금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주식들이 갑자기 와 팔렸다가 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무식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30만 명 상위 5%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30만 명밖에 없다. 5%밖에 안 된다. 그 30만 명이 저도 포함되는 건가요?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분 많이 있죠. 하여튼 대주주 상위 포식자들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1조 원을 증가하는 것이고 거래세는 1.9조 원이 하락을 한다. 자, 20%와 아까 20%죠. 근데 얘는 2.5%죠. 0.25%죠. 이제 왜 큰지 알겠죠. 거래세가 얼마나 큰지. 양도소득세에서 1.9조 원, 1조 9천억 원을 증세를 하고 거래세에서 1조 9천억 원을 감세를 하겠다. 0.25%와 20%, 25%인데 결국은 똑같다라는 것은 거래세가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주식 양도세 부과에 대한 부분, 어떤 대주주의 과세를 강화하겠다. 돈 많은 놈들로 다 내놔. 근데 서민들은 안 내도 돼. 작게 내도 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형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대주주의 범위를 갖다가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뭐 100억 원에 뭐 몇 프로, 뭐 50억 원에 몇 프로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2018년도까지는 10억 원 이상을 대주주로 받고요. 한 종목당입니다. 한 종목당. 요 코스피고 코스닥 다 틀리죠. 한 종목당 15억 원 이상이 있으면은 크게 받습니다. 1%.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1%에 해당되면 1% 먼저 가고 15억 원 이상이 되면 15억 원 이상이 갑니다. 불리한 부분으로 먼저 걸리면 그게 대주주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2020년 4월부터는 1% 이상 10억 원 이상 확 줄었죠. 자, 1% 이상 3억 원 이상 2021년 4월부터는 1% 이상 3억 원 이상 그 다음에 2% 이상 3억 원 이상 확 줄어버립니다. 자, 그럼 대주주가 왜 뭐 어때서 뭐 대주주면 좋은 거지? 그게 아니죠. 우리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해외 주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장, 채권, 파생품 250만 원의 비과세가 있고 상장 주식에 관해서는 2천만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있었죠. 근데 대주주들은 그런 게 없어요. 대주주들은 그 비과세라는 부분이 250만 원 비과세밖에 안 되고 웬만하면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불리하죠. 대주주가 되면은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들도 있다. 물론 걔들은 큰 돈을 움직여서 우리보다 돈을 더 잘 벌고 또 세력이라든지 이런 애들하고 합작을 해서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서 잃지 않겠지만 걔도 잘 버는 개미한테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번다라고 하면 얘들이 조금 불리하다 세금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은 똑같습니다. 3억 원 이하 3억 원 이상 20% 25% 똑같아요. 중소기업의 이제 경우에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양도 대주주가 되는 부분이죠. 2021년부터는 1% 3억 원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원래 8,000명이었던 게 10배 정도로 불어나는 것이죠. 그럼 대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부분 두 개 합쳐놓은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주주는 기본 공제가 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상장 주식이든 뭐든. 뭐 이게 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큽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개인 투자자는 2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죠. 자, 지금 현재에는 2% 이상 50억 원 이하 뭐 이런 거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변화는 중소기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1년 미만, 1년 이상 이런 게 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중소기업도 30%를 부과하고요. 대기업도 30%를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이 되면은 25%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죠. 그래서 대주주들은 세금이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배당 투자자나 뭐 그 다음에 한 종목의 큰 투자가 이제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한 종목 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뭐 이런 뭐 삼성에다 뭐 10억 20억 박아놓은 사람들은 이제 좀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일반 개인들은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돈이 많은 애들이 이제 그러죠. 너무하지 않느냐. 3억 원. 요즘에는 뭐 일반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5억 10억씩 뭐 20억씩 막 올라가죠. 그리고 요즘에는 좀 금액이 좀 많이 그거 됐죠. 예. 돈들이 좀 많이 돌기 때문에 주머니에 있는 돈들이 굉장히 큽니다. 금액이 좀 더 커져가지고 뭉치 돈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3억 원에 대해서는 너무 작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해외 주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해외 주식도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양도차익세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22%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2%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데가 없어요. 2천만 원까지 뭐 해준다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없고 무조건 다 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해외 금융 계좌는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국내 증권사를 통하거나 뭐 한국예결원이나 이런 데서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자동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이 뭐냐면은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중개업자 또는 한국예결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해외 직구를 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해외 직구를 안 했으면은 우리나라 키우면서 했으면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자, 해외 주식은 양도시 22% 세금을 내야 되죠. LG전자 1억을 사기 위해서 1억 2천만 원에 팔았다 하면 우리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죠. 2천만 원에 대해서 어때요? 비과세죠. 근데 구글을 1억에 사서 1억 2천에 팔았다. 그럼 2천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단 우리 뭐죠? 똑같이 이런 게 있습니다. 250만 원 공제하고 그러면 2천만 원 250만 원 공제를 하면은 2천만 원의 기본 공제에서 250만 원 빼면은 1,750만 원이죠. 그죠? 1,750만 원에 곱하기 22% 세금을 내야 되죠. 해외 주식은 무조건 22%의 소득을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기본 공제액이 무조건 250만 원입니다. 해외 소득은. 자, 그러면 갑자기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애드립입니다만 양도소득세는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야 되는 거. 그럼 증여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부부간의 증여가 5억이다 10억이다라면은 뭐 10년인가 뭐 이렇게 되면은 부부간의 증여는 세금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증여라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겠죠. 뭐 금융이라든지 뭐 부동산이 모든 게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이용할 수 있지 않나. 10년 안에 5억인가 7억인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1년에 수익을 7억을 벌었다. 그러면 마누라한테 이름을 넘깁니다. 화려 마누라한테 주식을 증여를 해버린 거죠. 가족한테 증여를 해버리고 그 증여한 금액이 만약에 저는 1억에 사서 6억을 만들었다. 6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6억에 대한 부분 7억이죠. 7억을 갖다 마누라에 넘겨버렸어요. 화려 마누라에 넘겨버리니까 양도한 거죠. 증여를 한 거죠. 근데 증여세는 부부간에 10년에 한도가 뭐 만약에 7억이다. 그럼 저는 이제 양도를 했기 때문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세금 낼 필요가 없죠. 증여세 없다. 그러면 마누라가 받았어요. 그거를 7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억에 사서 7억을 줬기 때문에 이 마누라가 집사람이 마누라는 게 좀 웃기네요. 집사람이 6억에 대한 부분을 세금을 내야 되냐? 아니죠. 왜? 이 집사람은 받은 게 7억이기 때문에 시작이 7억인 겁니다. 저는 1억에서 시작해서 7억을 만드는 것이고 집사람은 그냥 7억을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7억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불려가지고 만약에 신랑한테 화려한테 다시 증여해서 10억을 만들었다.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10년에 10억이다 10년에 7억이다 그러면 세금을 갖다가 엄청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죠? 한번 내피셜입니다. 한번 찾아보면 자료를 제가 찾아보지 않고 지금 일단 내피셜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도 세금 안 낼 수 있다. 근데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 세대원 간의 증여도 아마 그게 될 거예요. 세금이 안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증여가 아니고 증여죠. 증여하고 나서 양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이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자, 우리 세금 간단하게 지금 알아봤는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재밌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2천만 원 넘어간 부분에 3억까지는 20%를 내야 되고 3억 초과하면은 초과한 부분 그때부터 25%를 내는 겁니다. 3억까지는 20%를 낸 후에 4억부터는 그 1억이 넘어갔죠. 1억이 넘어간 부분에 25% 낸다. 그 다음에 해외 투자나 뭐 파생 상품이나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요? 까먹었죠. 이런 부분은 250만원 초과한 부분만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 어떻게?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는 25% 똑같아요. 20%, 25% 똑같습니다. 단 주식은 2천만원, 해외 비상장 채권 이런 거는 250만원만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만 딱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 부분은 제가 뭐 세법을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것도 찾아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읽으세요.